네, 3부는 화제의 IB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리포트 보기에 앞서 저희 이제 엔비디아 네. 최근에 주가 조정받는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자,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물론 그 바닥, 조정의 끝을 그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네. 않겠습니다만, 예측 지나고 보면 또 못합니다. 지금이 예. 매수 기회일 수도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또 어떤 의견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거의 한 살펴보니까는 그 네. 7대 3의 뭐가 비율로 7이에요? 매수 기회다. 매수 기회다. 여전히 길게 보고 사도 음, 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3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불확실하다. 음. 그리고 이렇게 비용을 많이 써가면서 계속 AI 쪽에 인프라 투자, AI 인프라라고 해봤자 뭐 데이터 센터고 거기에 그렇죠.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잖아요. 네네. 그 AI 칩인데 그거는 이제 조만간 그 피크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더 값싸지는 반도체들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제 그 보도 뭐 중국 언론들의 보도라서 좀 이게 뭐 어느 어느 정도, 정도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중국산 GPU 예. 주문이 응. 폭증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요 근래 들어서 중국산 예, GPU. 그러니까 예. 중국 안에서 중국 AI 업체들이 이제 해외 거 안 사고 뭐 음. 자국산 반도체를 많이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알리바바 네, 맞습니다. 오픈소스도 예, 공개했는데 이건 딥시크보다 더 네, 저용량으로 더 네, 고유를 낸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돈으로 그 때려박던 그 시절은 이제 가고 있고 예. 엔비디아가 좀 약간 매출에서 좀 갸우뚱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게 한 3 정도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매도는 아니고 음. 중립에 가까운 의견들이고요. 자,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은 당장 3월 이제 17일 날 열리게 되는 GTC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개발자 예, 컨퍼런스. 맞습니다. 예. 그게 한번 이제 모멘텀이 돼줄 거다. 새로운 어떤 그 향후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이제 쫙 내놓으면서 또다시 투자자들을 열광시킬 거다. 열광시키게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미조호의 이제 그런 분석가들이 내놨던 의견은 쉽지가 않을 거다. 그 총이익률, 그러니까 매출 대비 총이익률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반기, 그러니까 7월 여름이 지나야 그걸 좀 이제 시장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때 가야 좀 다시 이렇게 뭔가 강하게 다시 살아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일 거다. 그 전에는 좀 횡보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뭔가 예. 블랙엘 실제로 매출 예, 기여도나 이런 걸 맞습니다. 보겠다는 거네요. 예. 20번째 차트 한번 보실게요. 그 20번째 차트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아까 언뜻 소개드렸던 AI 하드웨어 투자가 언제 그 피크를 찍을 것이냐에 대한 골드만삭스가 내놨던 리포트 중에 그 들어있던 겁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26년도에 그 피크를 찍고서 내려올 거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보기에는 뭐 2, 3년까지 이렇게 앞당겨서 미래 기대를 반영하는 게 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뭐 2026년에 피크 찍고 이런 수요가 이제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중국산 AI가 나오기 이전입니다. 아, 그러면 더 예,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어떤 위험도 있습니다. 자, 아, 21번째 차트 한번 넘어가 네. 볼게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이거를 신빙성을 가지고 혹은 어느 정도 여기에 비중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들이 몇 군데에서 요즘 그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왜 내릴까에 대해서 서로가 뭔가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들 중에서 엔비디아가 매출이 여전히 이제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그 매출 늘어나는 속도보다 미수금, 미수 아직 받지 못한 거요? 외상 예. 매출이 상당히 더 빠르게 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붉은색 선으로 표시한 건데요. 네. 그게 1년 전만 해도 한 46%, 45%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매출 지금은 중에서. 예, 이 미수금의 비중이 5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네. 매출, 그러니까 분기 중에 매출이 늘어난 규모,
그다음에 외상 매출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 늘어난 그 금액보다 외상 매출에 늘어난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네요. 무려 126.4%, 1.26배 정도 많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엔비디아의 어떤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엔비디아가 외형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외상 거래 많이 줄 때는 물건을 좀 더 빠르게 많이 팔려고 할 때 그러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매출 증가에 집착할 때. 예, 그래서 예. 이제 외형 불리기에 좀 이렇게 집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상 거래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그 외상 거래만큼 뭐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가수요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거를 100%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네. 그 주장에 세부적으로 제가 이렇게 맹점들을 파고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몇 가지를 그냥 가운데서 흥미로운 걸 그냥 소개한 겁니다. 이런 시각도 있다.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이제 화재 IB 리포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초스피드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리포트는 UBS가 지난주에 내놨던 베리골드라는 업체에 대한 리포트예요. 금광 회사입니다. 금광. 예. 예. 22번 차트 바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노란색 선은 금 선물입니다. 네. 그다음에 파란색 선은 베리골드 주가예요. 좀 따로 노네요. 예. 예, 금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왜 금광업체 주가는 왜 그러게요. 그렇게밖에 못 달리지? 예. 근데 이게 뭐 그럴 만한 이제 이유들이 속사정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지난해 보면은 금 가격은 거의 한 28%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베리골드 주가는 연간으로 오히려 14%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비용이 쓸데없이 많이 늘어서 수익성을 압박했더라. 그 비용을 또 한번 살펴봤더니 그 금강을 이렇게 금강에 있는 지역들, 나라들에서 마찰이 좀 많았답니다. 그래서 막 금강에다가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실제로 생산은 많이 못했던 그 대표적인 예가 말리예요, 말리. 네. 아프리카에 있는 말리. 그 말리 광산에서 보면은 말리 그 정부하고 분쟁이 좀 세게 붙었어요. 네. 그게 2023년도에 이제 새로운 광산법을 도입한 게 이유였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그냥 그 광산에서 금강 지분을 더 달라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거를 근데 이제 이 회사 쪽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니까 말리가 생산 못해라고 이제 예,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기존의 어떤 비용을 들였는데도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는 주가가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에 보면은 생산량이 오히려 이 회사는 줄어들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말리의 이런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부담이 됐었는데, 근데 2월 하순에 보면은 말리 정부랑 네. 이 회사가 협상을 잘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서는 이제 못했던 생산을 할 해야 수 되는 있겠네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금강 생산을 올해부터서 좀 늘릴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올해 안에 생산량이 급증을 한다거나 수익성이 엄청 많이 늘어날 거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모멘텀이 이제 반대로 선회하고 있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거다라는 의미에서 UBS가 베리골드를 주목하랍니다. 네네. 우리 금 이야기는 좀 계속해서 좀 큰 중요한 그 테마일 것 같아요. 아까 봤듯이 그 달러가 좀 이렇게 삐리해 보이고, 그다음에 연준이 어쨌든 상반기에 뭐 한 번 할지 뭐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연초에 비해서는 올해 금리를 좀 더 내려야 된다라는 분위기잖아요. 시기가 좀 당겨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내 한 3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는 이런 계속 어떤 불확실성, 거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가득한 상황에서는 주식을 사기도 좀 불안하고 한 그 자금들이 금으로 계속 이렇게 좀 옮겨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그 달러를 좀 어느 정도까지 무기화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관세를 가지고서 흔히 말하는 그 달러 무기화라는 거는 그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너희들을 빼버리겠다. 네네. 러시아한테 했던 것처럼 네. 그런 게 이제 그 달러 무기화인데 앞으로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들 이런 것까지 쭉 내다보면은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또 나타나면 중국은 미리 이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또 미국 국채를 팔아서 금을 더 사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마르라고가 이제 트럼프 그 별장이잖아요. 네네. 그 제2의 플라자 합의, 마르라고 협정이 이제 맺어질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단순히 환율의 어떤 합의가 아니라 이번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합의일 거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기사화도 되고 소개도 되어졌는데,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해외 국가들에게 100년짜리 국채를 주겠답니다. 네. 그러면 만기가 돌아오면은 100년짜리. 100년짜리 미국 국채를 줘요. 그러니까 깡패인데요. 현금화를 이렇게 허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100년짜리. 자, 10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2%씩만 꾸준히 이제 그 복리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100년 지나면 원금은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100년 동안에 걸쳐서 그 돈을 몰수하겠다는 거랑 다를 그쵸. 바 없습니다. 예. 실제로 그걸 할 가능성은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 짓을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그거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위험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이게 종이 화폐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 종이 화폐로 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물금으로 혹은 금선물로 이렇게 더 옮겨갈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금은 조금 더 갈 거다. 그러면 기본적인 기초 자산이 되는 금값이 계속 좀 더 오를 수 있다면 그가 못 달렸던 이런 금강주 중에서도 베리골드 같은 이 회사는 좀 더 이제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UBS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요. 금이 계속 다른 자산보다는 불확실한 국면에서도 잘 버티고 있고, 디지털 금이라고 했던 비트코인은 요즘에 깨작살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략 재산으로 비축하겠다고 했는데도 별 움직임이 네. 아직 없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금이 좀 더 주목을 받기 쉬워지다 보니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해서 이번 리포트를 소개했는데요. 23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는 UBS 리포트는 아니고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골드만삭스가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 구리 시장에 네. 수급을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해 놓은 겁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거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은 상태예요.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가격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구리는 뭐 AI를 비롯하여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다음 미국 안에서 이제 전력 수요가 많아질 거니까 네. 거기에 필요한 뭐 구리까지 다 포함하고 중국이 또 이제 부양책을 쓰면 또 뭐 이 수요도 늘 거다 뭐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함축해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 구리 가격이 좀 더 꾸준히 더 이제 올라갈 그런 상황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주장해요. 근데 이 베리골드가 연간 구리 전체 금속 광물 생산 중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6%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30년까지 구리 비중을 한 30%까지 확대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서로가 맞물려 가지고 베리골드의 포트폴리오가 더 좀 튼튼해질 거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UBS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번째 차트에서 보면은 그래서 UBS는 이 베리골드에 대해서 기존의 중립 의견을 매수 의견으로 바꾸고 목표가도 $22. 이거는 앞으로 한 20% 가까이 더 주가가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한 300%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20%면 되게 별로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큰 반전은 없지만 네.
꾸준히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안전한 주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이거는 베리골드의 그 밸류에이션인데요. 그 가격 부담도 좀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고 UBS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감 사이트로 들어오시면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뉴스핌 일반 기사로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또 예. 이 베리골드 금관 네. 기업도 조금 그동안 맞습니다. 못 받은 그런 네. 성과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네. 모멘텀이 생기겠네요. 네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